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놓고 헌법 재판을 청구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법률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걸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법정에서 변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려보는 소송인데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근거에서 지금 법무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체적 내용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사들의 그런 수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이제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지위가 단순한 행정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헌법적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검사들의 그런 권한 다툼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입법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법상 그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그 회기 쪼개기라고 하죠. 그 살라미 정책을 써가지고 네. 그 필리버스터 권한을 무력화시킨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건조정심사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일정 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면서 논의를 성숙시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당시에 그 민영배 의원을 위장으로 탈당을 시키면서 지금은 민영배 의원이 다시 복당시켜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그런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국회에서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그런 물리적인 그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이 법안이 과연 그 헌법 체계에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의 요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축소다. 이런 관점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논란이 있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 검찰 간부 A씨는 검수완박 제지를 환영하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줄인 수준인데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위헌도 위헌인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권한쟁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법 61조 이후 2조에서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 상호간,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서로 권한을 두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 소송의 일종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이제 국가기관이 거기에 헌법재판소법에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거된 기관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고 그 예시에 불과하니까 다른 기관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그래도 기준은 있다. 기준이 네. 기준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설치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청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기관 상호 간에 분쟁을 체결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없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 가장 유명한 결정이 뭐냐면 이제 권한쟁의 케이스가 어떤 거였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두고 이렇게 이제 권한쟁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건을 제시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된 기관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기관도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네, 현재도 불구한 적도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같은 이유에서 법무부 또는 검찰이 당사자 적격이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검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검사라는 검찰 또는 검찰청
대한 뭐 특별히 이제 그 헌법 뒷부분에 보면은 저기 행정각부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 뭐 이런 헌법재판소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한 열거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열거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검사가 반드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검사가 반드시 검찰청 소속 검사여야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관련된 판단에서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사실 판단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 본안 청구에 만약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그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춰볼 때 이 당사자 적격, 그러니까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각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은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수사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나선 게 이상하다. 뭐 수사권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볼 리가 만무한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선 건 모양새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사실 이제 뭐 검찰이 당사자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또 뭐 결국은 이제 사실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서로 법무부나 검찰이 일단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일단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 것 같고요. 저는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내용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절차의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고 국회 고유의 권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행해지는 입법 권력이라는 것도 헌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보여줬던 지난 시절에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보였던 그런 행태들은 사실상 그 입법권의 남용으로 좀 볼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당시에는 뭐 자신은 진정으로 막 탈당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막 복귀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든 사회의 그런 갈등의 최종적인 권리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저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법무부는 지난 26일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헌 대응 TF를 가동했습니다. 이미 법령 제도 개선 TF, 또 헌법 쟁점 연구 TF를 가동했는데 자, 이 위헌 대응 관련 TF가 꾸려진 데 대해서 법무부 내에서도 별도 기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헌법 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꾸려지는 게 이게 9년 만인데요. 자, 이 행보가 검수완박 법안 무산을 위한 법무부의 각오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한 각오를 보여주는 셈이죠. 근데 네. 이게 타당한 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검찰의 부속 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 사실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지금 그 전에도 뭐 여러 TF들이 존재한 적은 있었지만 네. 뭐 이제 검사 또는 이제 법무부의 현안 처리나 뭐 이런 그런 현재 좀 법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안 처리를 위해서 사실은 설치된 것들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법무부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TF들을 만들고 사실 이것도 다 예산에 들어가고 국가 인력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가면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헌법 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꾸려졌던 게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면서 통진당 해산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냈죠. 당시 검사가 김서구 검사인데 이번에도 TF에 합류해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김서구 검사, 이분이 관련 헌법 전문가라고요?
예, 사실 검사들이 이제 보통은 그 형법의 전문가이기는 한데 네네. 또 검사들이 사실 그 법무부에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런 헌법소송, 그러니까 국가소송 중에서도 이제 헌법을 담당해서 하는 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도 이제 법무부 근무를 하는 그런 검사들은 헌법에 상당히 좀 해박한 검사들도 네. 많이 있고요. 그 지금 나온 이 김서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그런 통진당 그런 해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에 대한 지식이 좀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그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굉장히 소수의 사례만 있는 것인데 그 통진당의 경우에는 정당 해산까지 결정이 나와 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이런 권한쟁의도 사실 그렇게 보편적인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헌법적인 허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법이나 실체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한다고 한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진짜 시행이 될까 약간 의문이 되는 지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검수완박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서 추진되는 검경 협의체가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구성이 좀 검찰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공정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은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제 그 포섭을 해서 같이 이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인데 지금 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뭐 위원회 중에 뭐 교수 출신들 이런 분들 예. 중에서 조금 이제 그동안의 과거에 이제 친검찰적인 입장들을 많이 냈던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이제 그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또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또 재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검경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잘 조율을 해야 이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친검찰이냐 뭐 경찰에 가깝냐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사법 체계를 잘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 검경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검경책임수사제 도입을 핵심 의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경책임수사제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검찰의 장악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경 책임수사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수사를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책임지고 하고 네. 대신에 이제 경찰이 수사가 미비한 경우에는 검찰이 전반적으로 보안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이제 보안 수사는 그 검찰에게 모두 맡긴다는 식의 네, 개념이고요.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검수완박이란 말이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건 뭐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사실 네. 사용하는 게 정확한 것이고 어쨌든 그 1차적 수사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인지가 되고 처음 수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수사를 주도해서 해야 되는 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관리 감독을 하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사실, 유지되는 겁니다. 이 네. 케이스인 경우든. 그래서, 이거를 보안 수사를 반드시 현재 좀 구조로서, 현재 수사준 측에서는 보안 수사도 이제 검찰이 경찰에 부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찰이 직접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에 버금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다만 문제는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예. 이게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무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는 사건 모두를 다 보안 수사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수사 준칙이나 아니면 뭐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법무부가 또 그 친검찰적인, 그러니까 검찰의 이익이나 권한을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관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면 뭐 흔히들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인식인데 이게 9월 전까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본안으로 들어가면 9월 전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본안 적격,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문제가 없을 경우 이게 그거는 인정이 된다고 할 때 본안으로 들어가는 게 거리가 안 쉬운 거거든요. 된다 이러면 가지도 못하는 아직 거죠? 가지를 않기 예. 때문에 그 판단은 일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사자 적격 같은 게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9월까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소위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뭐 재판관의 성향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느 정권 하에서 임명받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뭐 어느 정부에서 인정됐다고 해서 소위 뭐 보수 성향, 뭐 진보 예. 성향 한다 그래서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적인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재판관들이 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좀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